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대학의 오치열입니다. 주식대학에서는 매주 거의 여러분들께 수익을 안겨드리는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저 혼자 주식대학의 1강, 2강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식대학 강의를 하기에 앞서 여러분들이 요새 사실상 주식을 이제는 좀 저점이지 않나, 이제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뭐 삼성전자도 조금씩 변동을 가지면서 움직이기도 하고 있고, 여기에서 또 이제 관련되어 있는 요새 정치권들이 굉장히 핫하잖아요. 정치 테마주들이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정치 테마주로 뭐 어디서 뭐 50% 먹고 나왔다, 뭐 한 2배 올랐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는데, 그 정치 테마주는 저는 개인적으로 가급적 지양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누구는 100% 올랐습니다. 누구는 150% 올랐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사실상 나중에 보면은 그만큼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놓으시고, 제가 오늘 강의를 해드릴 거는 이제는 조금 상승 흐름을 크게 나와줄 수 있는 녀석들 제가 안내를 해드릴 건데, 일단은 또 요새 시황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어제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라고 하면은 미국이죠. 미국에서 생산되는 자동차 외에 모든 자동차에 관세 최소 25%를 부과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뭐 바로 윗동네인 캐나다도 그렇고, 저기 멀리는 뭐 유럽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심지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생산이 되는 자동차들 거의 모든 차량들의 관세를 부과를 하겠다. 최소 25%를 부과를 하겠다라고 한 상태이다 보니까 제가 저번 주에도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이 왜 전 세계를 적으로 돌리려고 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계속 그런 행보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 이제 캐나다에서도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원래 캐나다에서도 테슬라 제품에서 정부 차원에서 테슬라 차량에 보조금을 지원을 하거든요. 테슬라 캐나다 자국민들이 테슬라를 사면은 테슬라 차량에 보조금을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이제는 캐나다가 열이 난 거죠. 열이 좀 나가지고, 아니 이제 그러면 테슬라 차량에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캐나다와 그 미국에 대한 그런 구도들도 약간 조금 골이 깊어지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그러면은 전기차 시장이 약간 약세로 들어갈 텐데, 이게 약간 불안한 거죠.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그 오늘장 같은 경우에서는 최근 통틀어서 이제 다음 달, 그리고 올해 한 상반기까지 쭉 한 6월 달까지 어느 섹터들이 잘 오를 수 있는지는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강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 설명해드리기에 앞서 최근 공략 종목이 미쳤습니다. 아주 신명나게 올라가고 있는데, 보시면은 2월 21일 날 네이처셀도 한 70% 상승 나오고, 오늘장에서도 반짝반짝 올라갔다 내려갔다 움직이고 있고, 휴림로봇도 이 친구가 끼가 굉장히 있는 종목입니다. 뉴프렉스, 칩셋미디어, 뉴프렉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종목이기 때문에 한 4% 귀엽게 오르고 있다. 이제 꾸준하게 상승이 잘 나올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뉴프렉스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자면, 방송을 하고 나서 지금 다지고 있는 구간입니다. 사실 이 과거 차트를 보면은 변동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널뛰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아직 출발 안 한 상태다. 지금 시동만 걸어놓고 엑셀을 밟기 전 상태입니다. 뉴프렉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에서 무한이다 과거에 굉장히 많이 올랐었거든요. 과거에 비전 프로 공개를 한다, 아니면은 메타에서 메타 퀘스트 3 제품, 3S 제품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사실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제가 뉴프렉스를 공개를 해드리고 나면은 거의 항상 못해도 40%, 잘 갔다 싶으면 50%, 60% 이래 상승 나왔는데, 아직은 출발을 안 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엑셀 밟으면은 뉴프렉스 날아갑니다. 왜냐면은
설명드릴 게 또 많은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뭐 프로젝트 무한이다 해가지고 뭐 VR 기기를 공개를 또 했죠. 공개를 또 하면서 이거를 이제 또 아직 공개를 안 했는데 작업 진행 중이다, 뭐 진행 중이다고 안내를 했었고 이걸 뭐 이름 바꿔가지고 뭐 해안이다 뭐다 해가지고 뭐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이게 나중에는 공개를 되면 올해 중으로 출시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출시가 된다 하면은 뉴프렉스 같은 경우에는 뭐 하늘로 치솟지 않을까라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칩셋 미디어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칩셋 미디어 차트가 제가 나름대로 저점에 좀 잡아드렸어요. 저점 잡아드렸었는데 반짝반짝하고 있죠. 반짝반짝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그래도 우리나라 반도체 최고잖아요. 최고봉인데 이 녀석이 이제 6만 전자 돌파했죠. 돌파하고 왔다 갔다 또 그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삼성전자가 시원하게 조금 더 돌파를 한다. 야, 이거 뭐 차트가 아름답죠. 차트가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위에 올라갔다가 어느 정도 조정받고 다시 또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여기에서 조금만 더 상승 나와준다면은 반도체의 슈퍼사이클이 다시 오지 않을까 전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한 번쯤 다시 오지 않을까 여러분들도 이래 생각을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칩셋 미디어도 더 상승 나올 겁니다. 사실 20% 17%이 정도는 아쉬워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아쉽다. 조금 더 오를 수 있는 그런 친구다. 그리고 SL, SL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약 한 조금 올려쳐가지고 한 40% 가량 상승 나왔죠. 한 37% 정도 상승 나왔는데 SL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이다 뭐다 해가지고 뭐 배달의 민족이다 뭐 어디 그 쿠팡 이츠다 요런 데에서도 그 자율주행 배달 로봇을 진행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로 같이 움직인 녀석입니다. 뭐 우리나라 차, 뭐 현대기아 차의 뭐 자율주행 뭐 이런 것도 당연히 맞긴 한데 주로 배달의 민족 이쪽에서 먼저 시범으로 진행을 해가지고 자율주행 확대를 하겠다. 자율주행 로봇 관련주로 SL이 올해 중으로도 조금 더 상승 나오지 않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첨단 산업들. 뭐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한 30조였나 50조였나 투자를 한다라고 진행을 했잖아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게 첨단 산업이 자율주행, AI, 반도체, 뭐 의류 AI 요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요런 것들이 2025년도에는 사실 선두를 하지 않을까. 선두주자로서 관련주들이 크게 오르지 않을까. 요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뭐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반짝 올랐다가 다시 지지받고 또 올라요. 오늘 시장이 별로 좋지 않은데 다시 또 상승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다시 여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받는지 안 받는지가 가장 중요한데 지지를 받고 있죠. 야, 이게 사실 휴림 로봇이 시원한 한 방이 다시 나와주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와, 이 종목, 자 네이처셀이죠. 야, 네이처셀이 미쳤습니다. 네이처셀이 올해 제가 가지고 온 종목 중에서 가장 잘 올랐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어느 정도 좀 횡보를 하는 그런 구간, 단기적으로도 횡보가 항상 있잖아요. 횡보를 하는 구간에 눌렸다가 슈팅 나오는지 평생 횡보를 하든지 아니면 갑자기 슈팅 나오든지 이건데 이 녀석 같은 경우에 갑자기 슈팅 나와버렸어요. 갑자기 정신 차리니까 솟았죠. 이 중간에 보시면은 여러분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점상 하나 있거든요. 이게 순식간에 월요일장에 그냥 점상 한번 나와줬습니다. 사지도 못했어요. 올랐네 하고 봤는데 그러면은 내일 또 오를 수 있겠구나 하고 매수를 걸어놓으신 분들이 한 명도 못 샀을 겁니다. 거의 못 샀어요. 왜냐하면은 주지를 않았거든요. 자리를 안 주고 내려가지를 않고 그 자리 그대로 30% 그대로 있다가 다음 날에 또 상한가 나오는 그런 모습. 이 제가 네이처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조금 있다가 다시 또 진행을 드릴 건데 그만큼 파급력 있는 제가 포브스지에서도 이야기를 했었죠. 네이처셀의 그거 있잖아요. 하여튼 세포 하는 뭐 하여튼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거의 의료의 혁명이다, 혁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다. 그래서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는 향후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마어마하게 상승 나온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 기대가 어마어마하게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네이처셀을 상한가가 뭐 연달아서 2번 나오는 걸 보고 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럼 이 네이처셀의
관련되어 있는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비슷한 업종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네이처셀처럼 큰 슈팅이 한번 나와줄 법하겠다라고 해서 제가 오늘 1강 관련주, 1강 오늘 섹터 강의 섹터로 가지고 온 게 바로 의료 AI입니다. 자, 의료 AI라고 하면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긴 하지만 진짜 산업이 엄청 커져야 되는 산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미성숙한 상태예요. 의료 AI 산업 자체가 미성숙합니다. 의료 로봇이라든지 의료 AI라든지 여러분들도 그 디오 임플란트라고 아시죠? 디오납이라고 하는데 그 임플란트 식립을 할 때도 요새는 사람이 안 해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그 구강 구조 같은 거라든지 위아래 치아 같은 거 확인을 하고 식립을 할 때 의사가 정교하게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가지고 요 위치에다가 식립을 하면 되겠구나 라고 진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게 없이 그냥 AI가 3D 프린팅 해가지고 가장 완벽한 자리를 잡아줍니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의료 AI 시대가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제가 그래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게 그러면은 전 세계에 이제는 의료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의료 혁명이 일어난다라는 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예전에는 의사들이 외과 의사들이 다 이렇게 한 땀 한 땀 꿰매고 이제 수술도 하고 옆에서 석션하면서 피 뽑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옆에서 의사가 이제 관리하는 의사 있잖아요. 그 의사가 말하면서 그 옆에 보조해주는 의사분들이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로봇들이 알아서 옆에서 다 붙어서 합니다. 로봇들이 다 석션하고 로봇들이 갑자기 메스 주고 이런 식의 움직임이 보여줄 건데 지금 현재 제가 네이처셀에 대한 이야기를 좀 계속 진행을 할 건데 네이처셀도 일본에 허가를 받고 나서 그 이후에 갑자기 슈팅이 나왔었거든요. 갑자기 슈팅이 나왔었는데 이 네이처셀이 진짜 사실상 차트가 아름다운 수준입니다. 이게 눌리면서 이 친구가 갈려나 말려나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슈팅이 나와줘서 너무 고마운데 이 슈팅도 일본의 허가를 받고 그 이후에 미국 FDA의 승인을 받았어요. 주말 동안에 승인을 받았다라는 글을 뉴스가 떴었죠. 그 이후에 월요일 날 바로 상한가가 나온 건데 그런데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일부 종목이 인공관절 수술 로봇으로 일본 인허가를 획득을 했습니다. 획득을 한 상태예요. 이것만 봐도 수순을 비슷하게 밟고 있구나. 전에 네이처셀도 일본의 허가를 받은 상태였고 그러면 이 종목도 허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이 종목이 좀 재밌는 게 뭐냐면은 허가를 받고 일본 받고 사실 인도 이야기는 제가 조금 이따가 할 건데 일본 받고 유럽 받고 그다음에 미국을 받고 이렇게 진행을 해서 계속해서 커질 거거든요. 계속해서 커질 거기 때문에 이 기업도 미리 선점해 두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또 뭐냐면은 재밌는 게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국내 1호예요. 1호 의료 로봇 관련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관심 있게 지켜볼 수밖에 없다. 로봇 시장 1위인데, 인도 시장 1위인데, 인도 시장 1위가 굉장히 재밌는 게 의료 로봇, 우리나라 국내 의료 로봇 1세대입니다. 1세대고 지금 국내 기업 최초로 FDA 승인을 받은 상태예요. 승인을 받은 상태의 의료 로봇을 보유를 한 상태인데 인도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한 30% 정도. 여기 써져 있나? 30 안 써져 있는 여기는 안 써져 있는데 인도 시장 30.7%로 압도적 1위입니다. 2위와 격차가 한 10%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자국 내에 있는 기술력이 인도 시장을 아주 씹어먹고 있는 상태다. 인도 인구가 한 15억 명 정도 됩니다. 15억 명 정도 되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노다지 시장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끌어모으고 있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일부 종목 의료 AI, 의료 로봇 관련주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QR코드 있죠. 이 QR코드에 카메라 가져다 대시기만 하면은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누르시고 저한테 오시면은 오치열 양반아 그래 일부 종목 뭐냐? 물어보시면 제가 일부 종목 시원하게 안내를 해드리니까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고 일부 종목은 요거구나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제가 또 안내를 해드리는 게
그냥 뭐 일부 종목 이겁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언제 공략을 하고 언제 청산을 하고 언제 손절을 하면 된다. 이런 것들도 제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시원하게 들어오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계속해서 네이처셀 이야기를 하는데 지난 종목 네이처셀이 한 70% 이렇게 올랐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네이처셀과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 로봇 AI, 의료 로봇, 의료 AI 이쪽 시장 자체가 아직 커져 있지 않은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의료 로봇 1위 선점한 1세대 기업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큰 슈팅이 나올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주 매력적인 게 있어요. 인도 시장 섭렵을 했다라고 했죠. 인도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30.7%로 1위 현재인 상태이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또 인도 그다음에 일본으로 넘어간 상태예요. 일본으로 인허가를 받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인허가를 받아가지고 교세라 뭐 요 기업과 협업을 또 맺은 상태입니다. 일본의 요 기업과 협업을 맺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기업이 뭐 인도에서도 시장을 확대를 하고 있고 일본에서도 시장을 확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유럽, 미국 그 이후로는 중국까지도 섭렵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큰 포부를 다짐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도 그 의료 AI 시장이다 하면은 뭐 관련주들 굉장히 많습니다. 뭐 고영도 그렇고 레인보우도 그렇고 큐렉소, WSI, 엔젤 뭐 이런 것들 많잖아요. 엔젤 로보틱스라든지 휴림 로봇도 그렇고 다 뭐 의료 로봇, 의료 AI 그리고 또 휴림 로봇 같은 경우 뭐 로봇 삼형제 있잖아요. 뭐 로보로보라든지 로보스타라든지 다 뭐 어떻게 보면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공장 스마트 팩토리에 필요한 그 공장용 암을 판매를 한다. 요런 암을 판매를 하는 게 조금만 수정을 해가지고 보완을 해가지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만드는 게 바로 의료 AI다. 여러분들이 요 정도 체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2025년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관심이 있어 하는 부분이 당연히 뭐 관세에 대해 가지고 뭐 관련주라든지 아니면은 뭐 정치 테마주 관련주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번에 제가 안 그래도 정치 테마주 이야기를 좀 할까 말까 고민을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정치 테마주는 역시나 안 맞습니다. 저랑 좀 결이 안 맞는 게 너무 변동성이 커요. 이게 제가 가지고 온 종목들은 주로 위로 변동성이 큰데 정치 테마주는 위아래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은 버티기가 힘들 것이다. 만약에 한 10% 떨어진다. 그러면 못 버티고 손절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갑자기 계속 떨어져가지고 마이너스 20% 되고 마이너스 30%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주가가 떨어지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정치 테마주 개인 투자자분들은 손절을 하고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되면 또 다시 오르죠. 이런 것들만 봐도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을 내기가 힘든 구조이지 않나 정치 테마주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치 테마주 할 바에 차라리 삼성전자에 넣고 묵혀두는 게 낫고 만약에 삼성전자에 한 1,000만 원 넣는다. 그러면은 한 7, 800 정도만 넣어놓고 2, 300 정도는 제가 가지고 온 일부 종목 이 그 의료 AI를 좀 공략을 하면은 이 시드가 훨씬 더 빨리 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일부 의료 AI 로봇 관련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다시 설명드립니다. 여기 QR코드 있죠. 이 QR코드에 시원하게 핸드폰 딱 카메라 어플 켜가지고 갖다 대시기만 하면은 링크가 뜹니다. 예, 링크가 뭐라 막 영어 뜨는데 그거 누르고 들어오시면은 제가 일부 종목 어느 종목인지 안내를 하나하나 설명을 해 드릴 거고 그 이후에 언제 매수를 하면 되는지 언제 매도를 하면 되는지 이런 것들도 제가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인도 쪽의 매출 비중이 굉장히 크게 잡혀 있어요. 이 기업, 이 회사의 매출 구조 중에 매출 비중이 한 57%인 상태거든요. 57%인 상태에서 사실상 인도 파이를 뭐 한 거의 절반 가까이 먹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이 먹고 있는데 현재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설명 다 드립니다. 다 그냥 힌트 다 안내를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서 이 종목이 뭘까? 궁금하시면은 저한테 오셔도 되고 맞추셔도 됩니다. 설명 다 드립니다.
큐비스 조인트라는 제품이거든요. 녹색 창에 검색하시면 다 나옵니다. 큐비스 조인트 검색을 하시면은 이 기업이 이거구나라고 하실 건데 일단은 인도 시장 먹었어요. 인도 니프티에 대한 설명도 좀 해드리고 싶은데 할 게 많아요. 왜냐하면은 인도 주가 그 ETF도 상장을 한 상태거든요. 우리나라에.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도 설명을 예전에 드렸던 게 12,000원대만 가도 공략을 해도 좋다 했는데 지금 쭉 꾸준히 올라가 한 15,000원대 되는데 인도 시장이 먹을 게 굉장히 많습니다. 뭐 지금 인도가 아이를 너무 많이 낳아가지고 한 15억 명 정도 되는데 쭉쭉 상승 나오는데 이제는 인도와 중국이 정말 그 세계 패권을 쥐고 다툴 수도 있는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 지금 보시면은 뭐 전 세계 유명한 그 회사 CEO들 다 인도거든요. 이런 것들만 봐도 인도 시장이 굉장히 크다. 자, 지금 또 딴 이야기로 잠깐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에 자, 차트를 한번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오늘 일부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물대가 이게 중간에 한 지금 보시면은 10,000원, 11,000원 그리고 12,000원 요 라인대 매물대가 굉장히 많이 껴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이 매물대를 뚫어줘야 큰 슈팅이 나온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약 한 8,000원, 9,000원 이렇게 변동성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게 이 친구가 한 60일선의 지지를 받냐 못 받냐 그 간을 보고 있어요. 이 간을 보고 있는데 만약에 이 지지를 받는다 하면은 금세 11,000원대까지는 올라올 수 있습니다. 10,000원, 11,000원대까지는 금방 올라올 것이고 여기에서 또 어느 정도 회복을 한다. 다시 또 매물대를 소화를 하면서 상승 나와준다 하면은 자, 이 친구 같은 경우 그러면은 그 위로 저항선이 거의 없습니다. 저항선이 거의 없어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냐면은 16,000원까지. 16,000원까지 스무스하게 올라갈 수 있는데 한마디로 여러분 딱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기업이 8,000원, 지금 주가가 8,000원, 한 9,000원 요 정도인데 16,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는 뭐 거의 한 2배 가까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2배 가까이 올라간다는 게 말이 쉽지 그게 어떻게 되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한 달 전에 가지고 온 종목 네이처셀이 자, 그때 당시에도 네이처셀도 이야기를 말씀드렸던 게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아주 크게 상승 나올 것이다. 어마어마한 상승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70% 정도 상승 나오면서 오늘 또 막 움직임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때도 한 15,000원 16,000원 아래에서만 매수를 해도 굉장히 괜찮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33,000원까지 올라갔어요. 오늘장 한 33,000원 이렇게 제가 방송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33,000원까지 올라간 거 봤었거든요. 이것만 봐도 뭐 거의 한 100% 정도는 오른 상태이지 않을까라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언제 매수를 해서 언제 매도를 하면 좋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사실상 많은 분들이 뭐 RSI 공부를 하고 뭐 볼린저 밴드 공부를 하고 뭐 구름대가 여기 형성이 됐으니까 그 저점에 사가지고 위에 팔면 되는 거야. 뭐 이런 것들 필요 없습니다. 물론 많은 보조 지표들이라든지 뭐 이런 지표들이 많이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싹 파악을 해가지고 보는 게 좋은데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실수를 하는 게 하나 RSI 공부를 하나 했으니까 뭐 볼린저 밴드 공부를 하나 했으니까 그러면 이걸 한번 보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로는 절대 안 됩니다. 최소한 3-4개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반드시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매물대입니다. 재미없는 이야기를 오늘따라 유독 많이 하고 있는데 자, 일단은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8,800원, 한 9,000원 요 라인대 사실상 저는 말씀드리는 게 9,000원 아래에서만 공략을 매수를 해도 굉장히 매력적이다. 9,000원 아래에서만 공략을 해도 너무너무 매력적인 종목이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 한 12,000, 16,000원, 19,000원, 막 2만 원 이랬었던 종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9,000원 아래에서만 사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저렴하게 뭐 거의 박앤세일 수준으로 매수를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종목이 빠졌다. 종목이 빠져서 이게 한 8,000원 아래로 내려갔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손실률이 10%가 넘어섰다.
그러면 바로 손절하시면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목표 주가를 먼저 잡고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내가 공략을 할 때, 매수를 할 때 이 종목은 언제 팔아야겠다라고 일단 희망 회로를 돌려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손절을 언제 해야겠다. 이거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더 중요하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7,500원 이탈한다. 그럼 바로 손절을 하고 매도를 하는 게 낫고 그게 아니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쭉쭉쭉 상승 나온다. 그러면 트레일링 스탑이라고 또 재미없는 이야기죠.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이런 것들도 올라가다가 절반 내 비중을 좀 들어가면서 매도를 하는 게 있는데 그건 언제 하면 좋냐?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있죠. 여기 QR코드에 카메라 가져다 대시고 저한테 오철이 양반아 지금 상승률 지금 수익률이 한 30% 넘었는데 언제 팔면 되냐?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하나하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일부 종목은 여기에서 정리를 하고 자,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자, 오늘 공략주 의료 AI 자, 제가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전 세계 의료 혁명 관련주입니다. 왜냐면은 제가 왜 의료 혁명이다, 뭐 혁신이다, 이거 어마어마한 거다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사실상 예전에 네이처셀을 제가 해드리면서도 이게 세포가 재생을 한다, 연골이 재생을 한다, 뭐 어디요, 뭐 뼈가 재생을 한다, 이게 불가능했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네이처셀이 그거를 해냈습니다. 포브스지에서도 이거는 완벽한 혁명이다, 새로운 의료 시장에 뛰어든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네이처셀이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온 상태이고 그래서 그 이후 후발주자로 야 이거 글로벌 시장의 파일을 우리나라 국내 1호 의료 AI 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크게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 이미 전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인구 비중을 가지고 있는 인도 15억 명이죠. 미쳤습니다. 인도에서 의료 로봇 점유율이 1위입니다. 1위인 상태이기 때문에 또 이제 심지어 일본 인공관절 수술 로봇 오늘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수술 로봇 인허가를 획득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네이처셀과 비슷한 양상으로 뭐 상한가도 나오고 상한가만 2번도 나오고 뭐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보여주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스무스하게 한 16,000원, 17,000원 뭐 여기까지 안 가더라도 한 14,000원, 5,000원까지는 스무스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 여러분들은 요 정도만 일단 일부 종목 체크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일부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다시 설명드리자면 QR코드에 카메라 가져다 대시고 저한테 오시면은 제가 언제 팔면 된다. 이 종목은 무슨 종목이다.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대학 다시 2부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대학 2부 진행을 하기에 앞서 2강 내용이죠. 2강 내용을 진행을 하기에 앞서 자, 일단은 제가 저번 달부터 그리고 최근 수익률까지 한번 안내를 해드리자면 지금 뭐 뉴프렉스 귀엽습니다. 저저번 주기 때문에 아직 뭐 귀여운 상승률이 나오고 있다. 왜냐하면은 다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뭐 칩스앤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더 오를 겁니다. 더 크게 갈 거고 SL 같은 경우에는 37%. 이 정도면 뭐 솔직히 정리하고 안 봐도 된다 하거든요. 정리하고 다시 추가로 언제 진입을 하면 될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로봇 관련주이기 때문에 자율주행 관련주이기 때문에 언제 더 큰 상승이 나올지 몰라요. 2025년도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 첨단 산업이 굉장히 그 이슈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 좀 파악을 하시면 좋고 그리고 또 이제 휴림 로봇. 잘 가죠. 휴림 로봇은 사실 애증입니다. 애증의 그 종목인데 제가 뭐 좋아하기도 하는데 시원하게 뭐 느닷없이 오르는 그런 녀석인데 이번에 좀 잘 올랐죠. 한 54% 정도 올랐는데 여기서도 재밌고 좋은 게 네이처셀은 미쳤습니다. 뭐 네이처셀이 저번 주가 아니라 저번 달이죠. 저번 한 달 정도 됐는데 한 달 된 종목인데 약 한 70%. 여러분들 계좌에다가 네이처셀 100만 원만 넣어놨어도 이 네이처셀이 한 달 만에 70만 원 만들어주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 훌륭한 종목이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뉴프렉스나 뭐 이런 것들 차트 간단하게 스피디하게 한번 봅시다. 스피디하게 보자면은 뉴프렉스는 이제 다지고 있어요. 이제 자리를 다지고 있는 상태에서 언제 슈팅이 나올지 모르는 녀석이다. 뭐 삼성전자 관련돼 가지고 뭐 메타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비전 프로 뭐 무한 뭐 해양 뭐 별거 다 많이 나옵니다. 이번에 2025년도가 계속 제가 뭐 포브스 이야기를 하는데 포브스도 좀 종종 보긴 하지만 포브스가 약간 첨단 산업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포브스에서도 이제 2025년도는 VR, XR의 해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뉴프렉스가 관련주로서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잘 다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칩스앤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65,000원 넘었다. 그러면 또 갑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반도체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오르면은 관련되어 있는 반도체주들이 다 오르는데 칩스앤미디어도 독자적으로 굉장히 잘 오르는 그런 녀석이다.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칩스앤미디어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삼성전자가 매물대를 소화를 하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반드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휴림 로봇. 이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서는 자 50 SL인데 휴림 로봇을 한번 보자면은 자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는 54% 상승 나왔습니다. 54% 상승 나온 상태에서 제가 봤을 땐 뭐 휴림 로봇이라든지 뭐 SL이라든지 두 종목 모두 2025년도에는 상승이 다시 나올 거예요. 지금 보니까 제가 2025년도에는 계속 상승 나올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상승 안 나올 종목들 섹터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뭐 또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있죠. 야, 이번에 특정 인물 관련주 제가 뭐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들은 이야기 또 이제 경제 방송 듣는데도 보는데도 또 그 사람 이야기 들리면은 재미없잖아요. 지루하잖아요. 저도 뭐 운동하고 뭐 뉴스 틀면은 항상 나오는데 뭐 그런 분들 관련주들 상승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 말고 여러분들이 지켜보셔야 되는 거는 첨단 산업, 로봇, AI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지켜보셔야지 관련주로서 상승 많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는 횡보하다가 갑자기 슈팅 상한가 2번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상한가 나올 거라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말아 올릴 줄 알았어요. 말아 올릴 줄을 왜냐하면 FDA 승인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거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게 그 세포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하긴 했으나 이게 좀 피뢰침도 쐈다가 다시 또 말아 올려서 상한가를 나오겠거니 했는데 뭐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할 기회를 안 주더라고요. 바로 점상 옆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중간에 짝대기 하나 작게 있습니다. 점상 한번 나오고 그 다음 날 또 말아 올렸죠. 바로 상한가 월화 2연상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날 뭐 이제 그 자리 횡보하고 또 오늘장에서도 또 이제 신고가 만들어 줬어요. 제가 재밌는 게 일부 종목으로
네이처셀과 비슷한 녀석을 가지고 왔다라고 말씀드렸죠. 네이처셀처럼 큰 상승 나올 수 있는 녀석은 일부 1강으로 소개를 해드렸고 1강 종목 궁금하신 분들 설명 다 끝났습니다. 1강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저기 QR코드에다가 카메라 싹 가져다 대시면은 링크가 뜹니다. 요 링크 타고 그대로 들어오시면은 제가 있어요. 제가 있는데 여기다가 오치열 이 양반아 1강 종목 내가 못 봤는데 못 들었는데 1강 종목 뭐냐 물어보시면 제가 하나하나 안내를 해드리고 언제 매수를 하면 되는지 언제 매도를 하면 되는지 이런 것들도 다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2강 종목 자 2강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느 섹터인가 바로 전기차. 무슨 또 전기차냐 뭐 야 요새 시장이 망한 거 아니냐 지금 관세 때문에 망했다. 지금 이 멍청아. 트럼프가 지금 어제 25% 관세 지금 전 세계에다가 다 냈는데 무슨 전기차냐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죠. 저도 이거 보면서 진짜 트럼프가 이 럼프 형이 좀 아쉽죠. 참 아쉬운 그런 모습. 왜냐면은 그래도 그 자기 그 바운더리에 있는 자기 울타리에 있는 그런 국가들에게는 약간의 혜택을 주면 좋지 않을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비아디라든지 하여튼 그쪽 그 중국 쪽 중화권의 그거를 좀 그 타겟을 두고 발표를 했는데 왜냐하면 거기만 특정하게 약간 그리고 거기에서 너무 많이 수입해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 너희들 싼 거 쓰지 말고 우리나라 거 써라 라는 마음에 싼 것들의 가격을 올려버렸습니다. 관세를 어마어마하게 한 25%씩 다 해버리면서 캐나다랑도 유럽이랑도 사이가 안 좋아지고 있어요. 유럽에서도 그렇고 그 캐나다에서도 너는 이제 우리의 적인가? 라는 그런 발언들도 나오면서 약간 구도가 안 좋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전기차를 가지고 온 이유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설명을 드리자면 테슬라와 비아디가 싸우고 있죠. 어마어마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서 너무 좋죠. 너무 좋은 차량이고 저도 이제 타봤는데 무슨 놀이기구 탄 것 같아요. 엑셀 밟으면은 와 막 재밌더라고요. 근데 또 아쉬운 거는 제가 다른 전기차는 타보지 못했다는 점. 제가 다른 전기차를 타면은 약간 비교를 하고 좀 상대적으로 어느 느낌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으나 테슬라 오너한테 제가 또 물어봤어요. 이런 것들 좀 정확히 해야 되거든요. 테슬라 오너한테 물어봤는데 다른 차량들도 엑셀을 했을 때 엑셀 밟았을 때 약간 조금 밀려나면서 놀이기구 같은 느낌이 다 있긴 하지만 그게 가장 강력했던 게 토크 파워가 가장 좋았던 게 테슬라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그래서 지금 명실상부 1위 기업이지 않냐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닌데 테슬라가 1위를 내놓은 지가 꽤 됐는데 작년에 내놨습니다. 테슬라 매출은 이미 비아디한테 꺾였어요. 꺾인 상태고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지금 주가 추이입니다. 주가 추이가 이게 최근 한 일주일 전 거죠. 일주일 전 건데 테슬라가 올랐던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이거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자, 유럽의 2월 달 그 전기차 판매량이 26%가 증가를 했어요. 그러면은 전기차 판매량이 증가를 했으면 당연히 테슬라가 많이 팔렸겠지 하는데 테슬라 판매량이 40%로 반토막이 납니다. 유럽에서 반토막이 나요. 그런데 전기차 판매량이 26% 증가를 해요. 이것만 봐도 그러면 어디 걸 사온 거야? 비아디죠. 물론 현대차도 있습니다. 현대차도 판매를 많이 하고 있고 BYD라고 하는 비아디도 판매를 하고 있고 한데 테슬라가 많이 밀리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주가 추이가 제가 말씀드렸죠. 테슬라가 오른 이유는 한 가지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으니까. 지금 보시면은 테슬라가 올랐던 이유가 트럼프가 당선이 된 이후에 오른 거예요.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이제 그 언제 떨어졌냐면은 이제 파이가 많이 사라지고 나서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 일론 머스크는 정치권에 안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들어갔죠. 사업가가 이제 정치 싸움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도지라고 그 효율 부서 정치 효율 부서에 들어갔는데 또
또 재미없는 이야기 하면 지루하다고 채널 돌리시지 마시고 좀 집중을 해보세요. 자, 지금 도지가 그 경제 그 국가 효율 부서인데, 이 효율 부서라고 하면은 불필요한 그 부처를 잘라내는 기업입니다. 싹을 잘라내는 그런 기업,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람을 자르는 일을 하는 테슬라의 수장인 일론 머스크가 상대적으로 그 주가 방어를 하기 힘들지 않을까. 아무리 그 전 세계 도라이라고 하는 일론 머스크의 이야기가 있긴 하지만, 그런데 약간 조금 그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비아디가 주가가 상승이 잘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야, 비아디가 와, 비아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몇 개월 전에 비아디를 좀 소개를 해드렸어야 됐는데 제가 비아디를 소개를 못 해드렸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비아디만 공략했으면은 여러분들 계좌가 따뜻해졌을 텐데 요것들 조금 서운해하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온 게, 그러면은 현대차 혹은 뭐 현대기아차 혹은 뭐 아니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뭐 쌍용차라든지 뭐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차 관련주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당연히 관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뭔가 차량 관련되어 있는 거를 판매를 하는 기업은 현대기아차에도 당연히 다 판매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와도 관련이 되어 있고요. 테슬라에다가도 뭘 판매를 하고 있어요. 뭐 ESS라, 그러니까 배터리죠. 이런 것들도 판매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비아디에다가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게, 테슬라에다가 투자를 할까 아니면은 BYD에 투자를 할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뭐에다가 투자를 하면 되냐면, 테슬라에다가도 납품을 하고 비아디에다가도 납품을 하고 현대기아차에다가도 납품을 하는 기업인 우리나라 기업을 공략을 하면은, 야, 이거 뭐 우리나라 기업에게 투자를 해가지고 애국도 하고 현대기아차에다가도 투자를 하니까 기분 좋고, 비아디 떠올랐죠. 이미 많이 떠올랐습니다. 뭐 거의 해처럼 떠올랐어요.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데, 이 비아디에다가도 투자를 하고 있고 할 수 있고 테슬라에다가도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것들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테슬라라든지 뭐 비아디라든지 뭐 이런 기업에다가 고효율 자성 부품, 그러니까 뭐 빠르게 충전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자성 부품을 판매를 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전기차 시장이 약간 미국 거 빼고 다 힘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상관이 없습니다. 글로벌 지금 전기차 인도량 순위를 보자면은 뭐 테슬라 상관없어요. 테슬라 말고 비아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이 이야기를 하면 계속 시간이 없어지는데, 지금 비아디가 전 세계에다가 한 10대를 판다라고 치면은, 수출을 하는 게 10대를 판다고 치면 한 대밖에 안 됩니다. 수출을 한 대밖에 안 해요. 9대는 내수입니다. 내수. 자국민한테 팔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전기차, 중국 전기차 시장이 매년 2배씩 뜁니다. 2배씩. 어마어마한 수치로 뛰고 있는데, 지금 현재 글로벌 전기차 인도량이 비아디가 테슬라를 제친 지 한참 됐는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많이 나요. 23%. 와, 그리고 테슬라는 전 세계에 10%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보시면은, 자, 여러분 보세요. 테슬라 다음에 지리차, 그리고 상하이 다 중국 겁니다. 이것만 봐도 와 하는데, 옆에 폭스바겐, 그래 폭스바겐은 약간 그래도 중저가형으로 괜찮은 그런 것들이 있지 하는데, 옆에 보면 창안차 또 중국 겁니다. 이거 보고, 야, 중국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시장 파이를 먹고 있구나. 옆에 현대기아차가 약간 좀 아쉬워요. 3% 한 5% 이상으로 좀 올려주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전기차 시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야, 관세 25% 다 매겨버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사실상 BYD에는 뭐 어느 정도 타격이 당연히 있겠죠. 뭐 없을 수가 없죠. 하지만 큰 타격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이 또 더욱이나 테슬라와 현대기아차, BYD에다가도 다 납품을 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기업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요 정도 체크를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 2부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자 여기 QR코드 있죠. 이 QR코드에다가 카메라를 카메라 켜셔야 돼요. 그냥 핸드폰 갖다 대시면 안 됩니다. 카메라 쓱 켜가지고 갖다 대시면은 뭐 영어가 막 몰라 뜹니다. 그거 클릭만 하시면은 제가 있는 곳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있는 곳에 들어오시면은 오치어 리앙바나 일부 종목이 네이처셀처럼 상한가 나온다는데 일부 종목 못 들었다 뭐냐 하고 물어보시면 제가 일부 종목도 설명을 해드릴 거고 그리고 2부 종목도 무슨 종목이다. 언제 매수를 하면 되는지 언제 매도를 하면 되는지 이런 것들도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뭐 지금 들어오셔가지고 빨리 알려주세요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거든요. 기다리세요. 제가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방송 끝나고 하나하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설명을 드릴 게 전기차를 구매를 할까 말까 하시는 분들이 제 주위에도 있고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나중에 차량 구입을 할 때 무조건 전기차를 살 거긴 한데 지금 고민되는 분들이 충전 인프라입니다. 아, 충전 인프라가 요새 좀 좋나요? 요새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우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충전 자리가 항상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혹은 우리 집에는 충전소가 없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기차 인프라 확충을 계속 하고 있어요. 제가 저번에 전기차 관련주 가지고 올 때도 말씀드렸던 게 전기차 인프라를 계속 확충을 하고 있고 워터와 소카와 지금 협업을 해가지고 지금 그 급속 충전소 고속도로에다 급속 충전소를 설치를 하고 있어요. 워터가 고속도로 전기차 급속 충전소 설치를 했다라고 하잖아요. 소카와 같이 협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기차 타기 좋은 강릉시 공영주차장에 충전시설 369기를 설치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만 봐도 그러면은 인프라 확충이 제대로 되고 있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전 인프라가 어마어마하죠. 충전 인프라가 연평균 32%씩 성장을 하고 있다. 2022년도부터 2023, 4, 5, 6, 7, 30년도까지는 연평균 성장률 CAGR이 32%나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만 본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전기차 시장 내가 공략을 해나가도 괜찮겠다. 나 전기차 충전소가 사고 싶은데 관련주 사고 싶은데 하면은 충전소 관련주를 사셔도 됩니다. 그런 것들 좀 있거든요. 궁금하시면 저한테 오셔가지고 제가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미국 관세가 제가 계속 상관없다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게 전 세계 인구거든요. 우리나라는 안 보여서 제가 잘랐습니다. 저 아래 있어요. 우리나라는 뭐 5천만 정도 되죠. 그런데 5천만이 되는데 이게 한 몇 배야? 이게 인도가 15억이 넘었을 겁니다. 이게 한 2023년도 자료인가 그래요. 제가 예쁜 자료를 좀 여러분들에게 가시성 있는 자료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조금 연도가 됐는데 인도도 중국도 제가 알기로 한 15억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인도가 중국을 제치고 1위가 됐습니다. 1위가 됐고 제가 이 말을 또 왜 하냐면은 일부 종목이 인도와 또 관련이 되어 있잖아요. 인도 시장을 파일을 다 먹어가지고 1위 기업인데 인도가 그 인구가 많아진 것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거고 중국은 사실 비아디 뭐 칭안차, 상하이차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지리차 뭐 이런 것들 이런 차량들을 다 내수 시장으로 돌리고 있는 게 중국인데 왜 그러냐면은 굳이 멀리 나갈 필요가 없어요. 일본, 미국, 우리나라 여기 팔면 좋지만 굳이 안 팔아도 된다. 뭐 미국 관세 전쟁을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은 뭐 이야기 나온 거 한 10년 된 것 같은데 엄청 오래됐습니다. 더 됐나? 하여튼 뭐 그랬는데 근데 관세 전쟁을 이번에 좀 강하게 나가가지고 모든 차량에다가 25%를 하겠다라고 해도 솔직히 BYD는 상관이 없다. 우리나라 내수가 어차피 90%인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상관이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시간이 없네. 차트 보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없는데 차트가 지금 굉장히 저점이에요. 굉장히 저점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제가 가지고 온 기업이 고효율 자성 부품 뭐라든지 이제 앞으로 상승 흐름이 크게 나올 수 있는 종목인데 시간이 없으니까 차트 같은 경우에는 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QR코드 해가지고 들어오시면은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2부 기업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와 BYD 현대기아차에 모두 다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요 정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식대학 주식 그 1부 종목, 2부 종목 모두 안내를 해드렸고요.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그 자료일 뿐 상승이나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여러분들 참고를 해주시고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